공간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자인해야 하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간 디자이너 김지윤입니다. 지난번 좋은 디자인을 이루는 세 가지 축, 기능적 구조, 정서적 안정, 시각적 질서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기능적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해요. 안 보신 분들은 1강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이 리스트는 스웨덴 디자인 공작소가 실제 설계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능적 구조의 10가지 항목을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디자이너의 눈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적 흐름을 설계하라. 핵심 키워드, 공간의 흐름, 구획, 밀도, 가변성. 첫 번째, 동선의 효율성. 공간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짚는 것은 이동의 선입니다. 회선 반경, 충돌 지점, 자연스러운 순환을 고려해 레이아웃을 잡아야 합니다. 동선의 효율성 예시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현관, 세탁실, 드레스룸, 안방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동선으로 예를 들면 외출 후 귀가하고 현관에서 옷을 벗고 바로 세탁실에 넣고 드레스룸을 거쳐 안방으로 연결되는 세로 동선을 구성하면 옷이 거실을 거치지 않고 공간이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이동 동선에 중복이 없으므로 가족 단위 주거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주방, 팬트리, 냉장고, 조리대, 식탁까지의 일자형 조리 동선. 예를 들어 재료 꺼내기, 씻기, 자르기, 조리, 플레이팅, 식사. 이 모든 과정이 U자 또는 일자형 동선으로 이어지는 설계를 하면 조리 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동선 겹침을 방지하여 에너지 소모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방 책상에서 화장실까지 직진 동선을 확보. 예를 들어 책상, 방문, 복도, 화장실까지의 동선이 막히지 않도록 가구 배치나 벽의 여백을 고려해 설계하면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 흐름이 잡히고 부모의 동선 간섭 없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선은 선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아끼는 보이지 않는 지도입니다. 두 번째, 존의 명확성. 공적, 사적, 서비스 영역 구분이 모호하면 감정적 피로와 생활 혼선이 생기죠. 이 구분은 단순히 공간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프라이버시 계층화 전략인데요. 존의 명확성 예시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현관과 거실 사이의 전이 공간 설계. 현관과 거실 사이에 슬림한 파티션 또는 벤치, 낮은 벽체를 설치하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감각적 흐름이 자연스럽고 공적 사적 영역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진입 시 안정감을 주고 집의 시작을 정리해주는 인트로 구역이 됩니다. 두 번째, 다이닝 존과 주방 존의 분리. 바닥재와 조명 구획. 예를 들어 주방은 타일, 식사 공간은 우드 플로어로 구분하고 식탁 위에 펜던트 조명, 조리대엔 라인 조명을 배치하면 같은 공간에서도 기능이 분리되어 시선 정리와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아이방, 학습존과 휴식존의 구획. 예를 들어 책상과 침대의 배치를 벽 기준으로 나누고 학습존엔 톤 다운된 벽지와 밝은 조명, 휴식존엔 부드러운 패브릭과 무드 등을 적용하면 행동에 맞는 집중과 이완이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존의 명확성은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공간의 집중력과 삶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질서입니다. 세 번째, 공간 활용의 극대화. 평면은 비워둘수록 여유를 갖는데요. 면적 중심 사고에서 기능 밀도 중심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간 활용 극대화 예시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다기능 가구 활용.
벤치 플러스 수납 플러스 파티션. 예를 들어 식탁 옆 벤치형 가구를 만들어 앉는 기능, 내부 수납, 시선 차단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 가구 수를 줄이면서도 기능을 늘려 공간을 심플하고 넓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벽 대신 슬라이딩 도어 사용. 예를 들어 안방과 드레스룸 사이 벽 대신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여 필요할 시 열고 닫으면 구획이 되도록 유연성을 확보하여 평상시에는 개방하고 필요시엔 독립성 확보를 하여 두 공간 모두 확장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납을 벽처럼 쓰는 일체형 설계. 거실 한쪽 벽 전체를 수납장과 몰딩형 아트월로 구성하여 가구를 따로 두지 않고 벽체 자체가 수납을 해결해 여백이 살아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간을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능을 겹쳐 여백을 살리는 설계입니다. 네 번째, 유연성과 모듈성. 공간은 바뀌는 삶에 따라 유연해야 하죠. 따라서 가변 가구, 슬라이딩 벽체, 구획 이동성을 염두에 둔 선행 계획이 중요합니다. 유연성과 모듈성 예시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폴딩 도어로 공간 열고 닫기를 조절. 거실과 서재 사이 혹은 다이닝 룸과 주방 사이를 폴딩 도어로 연결하여 필요시 열어 하나의 공간처럼 사용하고 필요시 닫아 별도 존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딩 벽장, 가구로 구역 전환. 수납장을 이동형 벽체처럼 활용해 공간의 레이아웃을 바꾸거나 공간을 구획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고정된 벽 대신 가구로 유동적인 구조 연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모듈형 소파 혹은 테이블. 분리형 소파 2인, 1인, 오토만을 조합하여 손님이 오면 붙이고 평소엔 분리해서 여백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 자체가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거죠. 유연성과 모듈성은 디자인이 덜 정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삶에 맞게 설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변화하는 삶의 흐름에 반응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능적 구조의 두 번째 핵심, 사용자의 현실을 이해하라를 주제로 공간을 어떻게 사람의 삶에 맞춰 설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공간은 당신의 삶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기까지 공간 디자이너 김지윤이었습니다.